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 첨단 소재의 사례로 종목 선정 관점과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중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타점과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인데요. 자, 지난 금요일부터 이수화학이 2연속 상한가 그리고 이어서 한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수화학부터 자,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수화학이 이제 이날이었던 거죠. 10월 24일. 그리고 자, 이게 이제 프리마켓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미 20% 넘게 상당히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오늘도 2차전지 쪽인 것 같기는 한데 와, 이수화학이 벌써 이렇게 투상도 나오고 오늘 벌써 20%가 훌쩍 넘었는데 와, 이게 더 갈까? 약간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오를 만큼 올라서 오늘은 그래도 좀 다른 종목이 좀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장이 이제 딱 개장을 하니까 이수화학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뚫어주고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도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냐면요. 애경 케미칼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왔었고요. 자, 애경 케미칼 이 종목이 일단 도전장을 좀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농화성은 그런데 이제 애경 케미칼이라든가 이수화학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한 급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좀 상황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 애경 케미칼이 좀 이때 9시 한 45분쯤이었나? 여기. 이때 이제 슬 꺾이기 시작하더라고. 얘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왔냐면은 자, 바로 그 종목이 중앙 첨단 소재였습니다. 9시 한 45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45분에 애경 케미칼이 꺾이면서 중앙 첨단 소재가 이 자리를 치고 막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이때가 9시 53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는 중앙 첨단 소재도 조금 밑에 한 급 아래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면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테마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너무 특정 테마가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뭘 사야 되지?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자, 이런 혼란한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야, 장이 이렇게 좋은데 나만 또 못 사면 어떡하지? 특히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을 견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참 이 생각이 들 때 정말 힘든데 뭐 매매를 안 한 날 아니면 약간이라도 손절한 날은 제가 아무것도 뭘 안 한 것 같아요. 막 그냥 시간만 흘러간 것 같고 헛고생한 것 같고 이런 날들이 막 쌓여서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인생을 헛살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자, 소위 이제 조바심 이걸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조바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조바심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좋은 장에서 돈을 잃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는 원흉이라고 그럽니다. 원흉.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바로 이제 돈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거래가 진짜 뭐
많아야 1, 2회. 거기다가 저는 한 종목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두 종목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진짜 잘 없고, 뭐 종배를 해서 넘어왔는데 아침부터 돌파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잠깐 이제 두 종목이 겹치는 순간도 있는데, 반드시 저는 한 종목 끝내놓고 다음 종목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거래가 뭐 많으면, 진짜 많으면 2번 아니면 1번, 그리고 매매를 안 하는 날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는 오히려 저는 신중하게, 최대한 신중하게 지켜보고 거래하는 그 자체가 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런 대불장일수록 반대로 함정은 좀 깊이 파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제가 어떤 특별한 뭐 비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진짜 강하다라고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순간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 이 자리를 뚫을 때 이제 매수 진입을 해서, 자, 이 종목이 이제 뭐 운 좋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중앙첨단 소재가 상이 한 번도 안 풀렸기 때문에 제가 보유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의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하고 강한 테마 안에서 강한 종목을 잘 지켜봤다가 선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기다린 거 하나였습니다. 기다린 거.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다라기보다는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자, 이날, 자, 오늘이죠. 오늘 시가에 전량 다 매도를 해서, 자,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억들, 자, 이런 기억들은 좀 시간이 살짝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또 그때그때 해석이 좀 다르게 됩니다. 아, 이날은 이랬어야지, 이랬었어야 됐는데 라고 복귀를 하더라도 한 2, 3일 지나서 또 보면은 우리가 또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면서 좀 어떤 또 다른, 좀 색다르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 자, 아니면은 또 살짝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워낙 우리가 많은 종목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뭐 기억이 좀 애매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그때 왜 했지? 아닌데 이거 내가 매매했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 복귀를 거의 뭐 그때그때 그냥 매일 기록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이때 이렇게 버텼는지 감정 위주로 좀 복귀를 하고요. 뭐 그날은 좀 무서웠다라든가, 왠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원칙으로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감정으로는 이제 좀 무서우니까 괜히 막 피하고 싶다라든가, 좀 그런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세세하게 그때그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좀 그러면서 이제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또 관점이 바뀌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또 맞춰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매일 이제 저도 복귀 차트를 카페에 기록을 해두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읽어보듯이, 이 기록이라는 게 참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요, 좀 감정을 통제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기록은 감정을 통제하는 지금 뭐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라고 지금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뉴스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때 당시에 중앙 첨단 소재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차전지 소재의 유통사업에 뛰어든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억에도 더 잘 남고, 그때 당시 어떤 감정들 같은 것도 저는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제가 매매를 이렇게 시간순으로 쭉 복귀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날 시장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바로 이 판단의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종목의 첫 번째, 자,
종목의 강함, 이거를 좀 납득할 수 있는 뉴스라든가, 자, 테마 분위기가 있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세고, 그 다음에 중앙 첨단 소재가 쭉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뭐 2차전지 관련주가 맞기는 한지, 맞다면은 왜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된 건지, 자, 그걸 설명해주는 뉴스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관련된 뉴스가 있었고, 이 테마가 강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었죠.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이수화학, 한농화성, 애경케미칼, 자,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의 분위기도 좋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또 저는 기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 심리가 그만큼 2차전지 관련주들에 있어서 좋았으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만의 어떤 흔들리는 심리, 아, 이렇게 좋은 장인데 나만 이상한 거 들어가서, 아니면 이걸 내가 놓쳐서 여기서 나만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그 기록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점, 자신만의 어떤 정해놓은 기준에 의거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그냥 대강 사가지고 막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그날은 원칙을 어겨가면서 매매를 했는지, 뭐 그런 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결과는 이제 이 원칙대로 쭉 따라 했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까,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일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질문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장에서도 참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돌파 매매의 어떤 본질에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막 휩쓸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빨리 막,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감정을 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리면은 뭐 그날 매매는 뇌동이 터지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나만의 기준, 뭐 이런 조건을 안 갖추고 있으면은 아무리 뭐 시장이 불장이든 뭐든 나는 안 할 거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종목도 더 잘 보이고 내가 더 잘 참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매매가 좀 끝나면은 좀 마음이 좀 복잡한 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생각 같은 게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복기로 좀 정리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단 한 줄이라도 내가 이렇게 적어두면은 뭐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당연히 좀 덜 하게 되죠. 자, 영상 아래 카페 링크에서 제가 이제 다양한 기준들을 남겨놓은 이제 글들로 링크를 해 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내일의 어떤 자신감을 만들어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